반갑습니다. 비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중인데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나스 장비의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또 많은 곳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웹사이트에다가 등록을 좀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 웹사이트에 자기 이제 영상들을 등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영상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록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각각의 이제 링크 주소를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홈페이지 주소를 웹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서 네이버에 등록을 해서 홈페이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 가지고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로 이렇게 각 테마별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런 형태까지를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네이버에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검색 로봇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이트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 사이트들의 이제 등록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그쵸, 웹마스터라는 그런 어떤 웹사이트 등록 그런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마스터라는 그런 어떤 툴, 그 부분에 대한 등록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업로드 해 가지고 링크 해 가지고 열리는 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자기의 홈페이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이트를 좀 만들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서 다음과 같이 네이버에서 베이스 21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웹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 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그냥 제 채널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링크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제 유튜브 채널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이버에 웹마스터 도구, 그죠? 웹마스터 도구, 잠시만요. 웹마스터 도구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웹마스터 도구에 웹마스터 도구 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로 해가지고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주소가 나오고요. 네이버 웹마스터 툴.네이버.com 이렇게 그죠? 웹마스터 툴.네이버.com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인 화면 나오고 사이트 체크하기, 웹 서포트 센터 가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로그인은 자기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게 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 사이트들을 세 개의 연동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등록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이트 주소는 호스트 그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도메인 네임만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다음과 같이 http://www.a.com 또는 a.co.kr 저처럼 http base 21.synology.m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사이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 도메인 네임이 뭐랄까요, 슬러시 이렇게 계정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스트 기준으로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도메인 주소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놀로지 나스 서버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 서버에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받아올 수가 있죠. 그죠? 시놀로지사에서 직접 제공을 해주는 DDNS 서비스, 그죠? 제어판에 들어가서 보면 외부 부분에가 이렇게 외부 부분에 DDNS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DDNS 추가하는 부분에서 처음 한번 자기 나스 서버를 구매를 했었을 때 DDNS 등록하게 되면 시놀로지 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시놀로지를 추가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업체예요. 근데 이건 시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 처음 한번 이렇게 등록할 때 여기에 시놀로지 제공업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로 등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외부 IP 주소 요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또한 이 외부 IP 주소에 내부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이 집에서 사용할 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도메인 주소를 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공식 공인 IP인 외부 주소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 외부 주소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다 공유기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내부 IP 주소에 몇 번에가 나스 장비가 세팅되어 있다. 이 부분을 공유기 메뉴로 또 들어가 가지고 공유기 메뉴에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주게끔 되면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저처럼 베이스유 21.synology.me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DDNS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세팅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유기 세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부 IP 주소, 내부 IP 주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도메인을 이미 부여를 받았다는 그런 어떤 기준 하에서 네이버의 웹마스터 도구라는 그런 어떤 툴을 통해서 네이버에다가 웹마스터 우리의 웹사이트들을 말 그대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웹마스터 도구의 첫 화면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이죠. 그죠? 메인 화면이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형태로 메인 화면이 나오고, 제일 먼저 이제 사이트 간단 체크하기, 그리고 뭐 밑에가 웹마스터 도구 사용법들이 있는데 뭐 굳이 다야 사용법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사이트가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사이트 간단 체크하러 가기를 먼저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이트 제목, 그죠? 설명문, 뭐 로봇 차단 여부, 뭐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아이디 하나당, 그죠? 아이디 하나당 일별 최대 10번까지가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ttp://베이스21.synology.me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하면은 이제 등록이 완료된 형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사이트 먼저 그 등록이 가능한지 검증 절차를 거치거든요. 일단 지금 보안 문자를 입력하라고 나왔으니까 보안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robot.txt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왜 뜨죠? robot.txt 파일 저번에는 정상적으로 떴었는데 이게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가 가끔 이런 어떤 형태로 좀 이렇게 작동을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제가 좀 했거든요.
serial NAS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되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제 그 사이트 간단 체크해가지고 조회하기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7가지 정도를 체크를 이렇게 자기가 검토를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없으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가입 펼쳐져 가지고 뭐 요 부분들을 추가 보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는 조회한 사이트 소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소유 확인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형태가 되고, 소유 확인이 완료가 되진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내 사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소유 확인 인증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 주소를 내 웹사이트 페이지에 헤드 부분 태그 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작동이 되지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사이트 정상 접속 여부라고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K가 되어 있는 형태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정상적인 호스트 단위의 그런 어떤 도메인 주소가 아니다면 사이트 정상 접속 여부가 OK가 안 뜨는 형태가 되고 가입표로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 사이트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는다든지 했었을 때는 저 부분이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지 않고 느낌표나 또는 이렇게 가입표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HTTP 프로토콜 가이드를 보고 하나씩 따라하는 식으로 해서 따라하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집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HTTP 규약은 알다시피 이제 뭐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에 서로 간에 그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정상적으로 되져야만이 제일 첫 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사이트 정상 접속 여부, 요 부분이 OK가 떠지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HTTP 프로토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내려놨는데, 여기는 뭐 응답 코드들, 에러 코드들을 설명합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무슨 오류가 났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들, 그죠? 이런 오류 코드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오류 코드들이 나오는 형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죠? 지금 어디에가 에러가 떴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죠?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건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홈페이지 형태에다가 헤드 태그에다가 우리가 메타 태그를 정상적으로 등록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파일에 대한 거, 그러죠? 이 로보틱스 txt 파일 요게 있어야 이제 말 그대로 네이버 검색 로봇이 또는 다른 어떤 타 사이트의 검색 로봇이 내 웹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찾아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텍스트 파일 만드는 것도 다음과 같이 네이버 로봇 차단 설정 및 변경 가이드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이트에 관련된 거, 그죠? 사이트 주소에 관련된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이트 주소, 사이트를 등록하고 소유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사이트 등록은 다음과 같이 호스트 단위만 지원하고요. 어떤 주소 형태입니까? www.mysite.com이나 blog.mysite.com 이런 어떤 형태. 하지만 다음과 같이 뭐뭐뭐.com 슬러시 그죠? myid 같은 이런 어떤 형태는 등록이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죠. 그래서 꼭 호스트 단위 형태의 그런 어떤 도메인 주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도메인 주소는 구입도 할 수 있고요. 또는 DDNS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IP타임 같은 경우 공유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거기서도 DDNS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IP타임 org IP타임.com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의 소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상황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혹은 메타 리프레시 기법
뭐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되니까 메타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1차 자기의 메인 인덱스 페이지가 있고요. 그 인덱스 페이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가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인덱스 페이지에서 리다이렉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다른 어떤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되는 옮겨지는 그런 어떤 형태에 있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지고 그죠? 그런 어떤 사이트의 소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구문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했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프레임 태그 명령 아이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웹페이지 그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각 박스로 돼가지고 여기에 스크롤바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프레임 태그 형식인데 그런 형태가 또 내장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사이트 간단 체크에서 로봇 텍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로봇 텍스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로봇 검색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검색 로봇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라 있는데 네이버 검색 로봇만 접근 가능하게 설정 그래가지고 유저 에이전트 뭐 YTILO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검색 엔진의 로봇에 접근 가능하게 설정 유저 에이전트 LO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또는 방화벽이나 돼 있었을 때는 방화벽에서도 접근 허용을 해주라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어려우니까 냅두고요. 요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일단은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요 부분은 서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에서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메인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서버를 임대했다든지 웹 호스팅을 했다 한다면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검색 엔진에 로봇이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면 서버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기준 홈 디렉토리라고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갖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 홈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로봇 s.txt 파일을 만들어서 로봇 s.txt 파일을 만들어서 그 로봇 s.txt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유저 에이전트 하고 콜론 곱하기 그 다음 밑에다가 한 칸 내려서 LO 이렇게 해가지고 콜론 슬러시 이거를 해주면 모든 검색 엔진 로봇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게 설정이 되지고 다음과 같이 사이트 체크했었을 때 여기에 로봇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라는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건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만약의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했었을 때도 그대로 일단 진행해서 사이트 소유 확인하고요. 그죠? 소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또 이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텍스트 파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은 서버에서 서버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웹 호스팅을 한 상태 서버를 임대한 상태라 한다면 서버 관리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근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로봇 텍스트 점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홈 디렉토리 위치를 일전에 우리가 뭡니까 나스 서버에서 설명을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서 뭐 파일 서비스 부분이었습니까? 파일 서비스 부분에 뭐 다음과 같이 뭐 FTP 부분 또는 뭐 SSH 부분 그죠? 예, SSH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접근했던 우리 그죠? SSH로 터미널로 접근해 가지고 자기의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홈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로봇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두 개의 구문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실행 권한을 주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행 권한은 뭐 chmod 755 이 정도로 줘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뭐 중복된 콘텐츠가 있는지 그죠. 뭐
나중에는 이제 웹마스터 도구에 사이트 맵하고 RSS를 제출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형태까지 되는데, 이 RSS 뭐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 그죠? 뭐 사이트의 그런 형태가 뭡니까? 등록 상태가 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진행을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트 페이지만 만들었고, 그죠? 페이지만 만들었고요. 이 페이지가 도메인 주소의 인덱스 페이지하고 연동되게끔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텍스트 파일은 제가 나스 서버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스쉘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 서버에 접근해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이제 로봇 메타 태그인데요. 로봇 메타 태그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 메타 태그 설정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다음과 같이 메타 태그에는 로봇 그런 텍스트 파일에 대한 부분이 인식될 수 있게끔 명령어를 이렇게 쳐주는 형태의 기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에 헤드 태그와 슬러시 헤드, 가로 열고 헤드와 가로 닫고 헤드, 그죠? 가로 열고 헤드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슬러시 헤드 가로 닫고, 이 이제 헤드 태그의 시작점이고 헤드 태그 끝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홈페이지의 구문을 보게 되면 이 헤드 태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 부분 위에가 헤드 태그가 있는데 이 헤드 태그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메타 태그를 넣어준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로 해서 메타 태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죠. 메타 네임 이꼬르 로봇 S 로봇 S 그 다음에 컨텐츠 이꼬르 뭐 명령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의 예제가 밑에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색인 대상으로 페이지 내 링크 미수집 색인 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내 링크 미수집 말이 좀 아무튼 제가 좀 말을 좀 잘못 읽었네요. 그 다음에 색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페이지 내 페이지 내 링크 수집 말이 좀 꼬이네. 그 다음에 색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페이지 내 링크까지도 미수집, 그죠?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 색인 대상으로 처리하고 페이지 내에 있는 링크들은 수집하지 않는 형태의 예제는 메타네임 이꼬르 콜론, 그죠? 콜론이라 했습니다. 예, 쌍따옴표 로봇, 그 다음에 컨텐츠 인덱스하고 노 팔로우 이런 옵션을 준다는 거고요. 색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페이지 내 링크만 수집하는 형태면 노 인덱스 팔로우라는 이런 형태로 준다는 거고요. 색인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페이지 내 링크까지도 아예 수집 안 하면 이런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그러면은 로봇 텍스트 관련해 가지고 메타 태그를 생성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요 부분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검색 로봇에 대해서 특별한 적이 없다면은 그죠?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기본 설정인 인덱스 팔로우로 설정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와 헤드 태그에 끝나는 부분 그 중간에 메타네임 이꼬르 콜론 로봇 S 컨텐츠 이꼬르 콜론입니다. 쌍따옴표 인덱스.팔로우 팔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닫기 이 메타 태그를 넣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로봇 S.텍스트하고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살펴보라 했는데요. 이거 살펴보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하는 방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방법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 부분만 일단 등록을 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컨텐츠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처럼 네이버에서 제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제 사이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네. 제 사이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 사이트 주소가 이름이 베이스 21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아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페이지가
여기였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페이지 제목 부분, 예, 그 부분이 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또는 이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여 위쪽에가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예, 타이틀, 그렇죠. 타이틀 제목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브라우저 탭 부분에가 자기 사이트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타이틀의 페이지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예, 타이틀의 페이지 제목, 그죠?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홈페이지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홈페이지 할 때는 우리가 제로보드를 갖고 이렇게 하는 형태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로보드는 또 막 이렇게 또 하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기능들을, 여러 기능들을, 모든 기능들, 플러그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페이지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헤드 태그나 메타 태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설명 부분이죠.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를 똑같이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다가 디스크립션이라는 그런 어떤 옵션을 주고 컨텐츠에다가 자기 페이지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페이지 설명이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가면은 또 밑에가 다음과 같이 오픈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그래프 태그는 사이트가 소셜 미디어로 공유될 때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이트 제목 설명과 더불어 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도 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NS, 그죠? 공유될 때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헤드 태그 그 안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메타, 프로퍼티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org 타입 이렇게 주고, 컨텐츠, 자기 웹사이트 자기 이름을 주면 되겠죠. 자기 사이트 이름. 그 다음에 페이지 제목,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페이지 설명,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자기 어떤 도메인 주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글죠. 기본 말 그대로 폴더, 기본 루트 디렉토리, 자기 홈페이지의 기본 루트 디렉토리 위치,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다면 이미지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myimage.jpg 또는 그런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 파일, 그런 어떤 확장자를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 프로퍼티 똑같이 해서 기본 URL 주소 이렇게 줘준 형태로 한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관련해 가지고는 쭉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 넣고, 그죠? 요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위터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줬죠. 그죠? 예. 트위터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그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내 페이지 주소와 내 페이지 설명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따가 두 번째 영상 정도는 설명이 되겠네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것들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나가네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사용성 그 부분인데요. 반응형 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TML 문서의 헤드 태그 내에 다음과 같이 모바일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대신에 모바일에서 인식할 때는 모바일의 사이즈에 맞춰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옵션, width equal device width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그죠? 보일 수 있게끔, 모바일에서 자동적으로, 그죠? 사이즈가 맞춰져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메타 태그 네임을 준다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별도의 그런 어떤 모바일용 URL 주소, 자기의 도메인 주소를 별도로 갖고 있다면, 그죠? 모바일용 URL 주소를 이렇게 줘주는 형태, 그죠?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용 그런 어떤 주소, 예로 다음과 같이 대부분 모바일용 주소는 m.mysite.co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m.mysite.com이라는 거를 또 도메인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그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되 링크라는 그런 어떤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헤드 태그 안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막 뭐 이렇게 모바일용 또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 태그들이 쭉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요. 모바일용 메타 태그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그런 어떤 형태로만 하고요. 하나하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메타 태그들을 등록하는 방법, 그죠? 메타 태그들을 등록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트의 정상 접속 여부에 관련된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로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HTML 구문이 만들어졌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로봇 텍스트를 서버에 접근해서 로봇 텍스트 파일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과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그런 어떤 권한 설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로봇 텍스트 파일 편집하는 부분 뭐 간단들 다 간단합니다. 다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로봇 메타 태그 등록하는 부분 사이트 제목 뭐 사이트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하나씩 제 서버에 접근해 가지고 열어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들 옛날에 초창기 때 나무 웹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HTML 구문을 만들다가 한글 워드 형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표 만들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기만 하면은 바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던 이제 뭐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게시판 형태까지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한다면 복잡하겠지만 나무 웹 에디터에 이제 그게 발전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나무 FX라는 게 있습니다. 웹 FX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형태까지는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사이트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까지 진행을 해서 자기의 사이트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이트를 등록해서 나오게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조금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또 이렇게 사이트를 계속 자기가 다 읽기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등록을 해보다 보니까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등록하는 방법들 이렇게 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좀 필요하겠다. 간단하게 뭐 설명만 듣고 그죠? 영상만 보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형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겪어본 것들에 대한 것들 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등록하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로봇 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또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뭐 별 뭐 좋은 정보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이라도 이렇게 도움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